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같은 나이대의 모임인데도 내 말은 건성으로 흘려듣고 다른 사람 말엔 과하게 맞장구를 치는 모습. 식구들끼리 대화할 때도 내 의견은 당연히 무시되는 분위기, 심지어는 아이들이 대놓고 엄마는 몰라도 되라는 식으로 선을 긋는 순간들. 처음엔 서운함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화도 안 나고 그냥 그래. 원래 다 이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게 되는 경우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자꾸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나를 무시할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흔히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참는 겁니다. 괜히 말 꺼내면 더 싸움 될까봐 삼키는 거죠. 다른 하나는 화를 내며 따지는 겁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라고 소리치거나 뒤돌아서 씩씩거리며 문을 쾅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참고 있으면 상대는 더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화를 내면 예민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쉽습니다. 결국 무시하는 태도는 바뀌지 않고 오히려 내 자존심만 더 상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무시를 당했을 때 무시로 갚아야 한다고요. 나도 저 사람 안 보면 되지. 무시하는 사람한테 잘해줄 필요 없지라는 식으로요. 물론 일정 부분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모든 관계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직장처럼 매일 부딪혀야 하는 관계라면 애써 무시하거나 피하는 전략은 오히려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듭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화를 낼까 참고 있을까 고민만 하다 기회를 놓치고 결과적으로 더 무시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감정으로 맞서지 않고 아주 짧은 한마디로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다는 걸요. 싸우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단 한마디로 상대가 아차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이 한마디는 마법처럼 상대의 태도를 바꿀 뿐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무너졌던 자존감을 다시 세워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50대 이후의 인간관계에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수가 줄어들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단 한마디가 평생의 관계를 지킬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무시당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잘못된 대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마법의 한마디가 왜 필요한지 명확해지거든요. 무시당하는 순간 우리의 본능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삼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즉각적으로 감정을 폭발시키는 겁니다. 둘 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반응이 더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참고 넘기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속마음은 대개 이렇습니다. 지금 뭐라 해봤자 달라지겠어? 그냥 내가 마음만 다치지.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무시당하는 순간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며 상황을 모면합니다. 당장은 조용히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상대방은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해도 되겠구나 하고 더 쉽게 무시하게 됩니다. 한 번 무시가 허용되면 두 번, 세 번은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집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상대는 내 존재를 배려할 필요 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나는 속으로 더 깊은 상처를 안게 됩니다. 반대로 화를 내며 대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라며 목소리를 높이거나 그렇게 말하지 마 하고 강하게 말하는 거죠. 처음에는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응하면 상대는 방어적으로 변하고
결국 더 큰 갈등으로 번집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크게 다투고 나면 다시 대화의 장을 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양쪽 반응은 모두 상대의 태도를 바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상대가 무시하게 만든 원인에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시는 단순히 말투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미 이 관계에서 누가 우위인가 하는 생각이 자리 잡았을 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내가 침묵하든 화를 내든 상대는 이미 내 자리를 낮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시당하는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할까?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시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원래 무례한 성격일 수도 있고 나를 편한 존재로 생각해 멋대로 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스스로 선을 세우지 않아 무시해도 된다고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를 알면 대응 방식도 달라집니다. 무턱대고 참거나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태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한마디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론 1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무시당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대처는 대개 감정적입니다. 하지만 감정으로 맞서면 관계는 악화되고 참으면 내 마음만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감정 대신 기준을 세우는 한마디로 대화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다음 본론의 핵심이 될 겁니다. 사람의 태도는 한순간에 변하지 않는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대화의 흐름을 단숨에 멈추게 만드는 트리거는 존재합니다. 바로 짧지만 강력한 한마디입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거울은 공격이 아니라 경계와 존중을 동시에 표현해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왜 한마디가 그렇게 강력할까요? 인간의 대화는 대부분 감정의 파동으로 움직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투를 쓸 때 상대방의 머릿속에는 이 말해도 되겠다는 무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침묵하면 그 생각은 굳어지고 화를 내면 상대는 방어 태세로 돌입해 오히려 더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짧은 한마디는 이 흐름을 깨뜨립니다. 상대의 예상 밖 반응으로 인해 잠깐 멈칫하게 되고 그때부터 대화의 권력 구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원리를 심리학에서는 경계 설정 바운더리 SETTIN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경계는 단순히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용납할 수 있는지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말은 제게 상처가 됩니다라는 표현은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말이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될 만큼 무겁게 들렸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 짧은 문장이 바로 관계의 경계를 새로 긋는 신호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톤과 태도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환한 표정과 날 선 목소리로 하면 싸움이 되고 담담한 얼굴과 차분한 목소리로 하면 대화가 됩니다. 50대 이후의 인간관계에서 이 차분함은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감정 싸움보다는 품위를 지키며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단 한마디로 품위를 지키면서도 상대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건 일종의 관계 지혜인 셈입니다. 이 원리를 직장 상황에 대입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회의 자리에서 내 의견을 무시하는 동료가 있을 때 많은 사람이 그냥 넘기거나 화를 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해도 될까요? 라는 한마디만 해도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 말은 싸우자는 의미가 아니라 내 존재를 분명히 알리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짧지만 정중하고 분명하지만 부드러운 표현이 상대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대놓고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잔소리나 화로 대응하면 반발심만 키웁니다. 대신 그 말은 듣기 힘들구나라고 한마디 하면 아이는 순간 멈추게 됩니다. 그 한마디가 아이에게 이건 선을 넘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즉, 한마디는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니라 다시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원리는 알았습니다. 다음 본론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한마디가 효과적인지 예시를 들어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상황별로 쓸 수 있는 표현을 정리해드리면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시당하는 순간 분위기를 단숨에 바꾸는 마법의 한마디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복잡한 설명도 공격적인 언사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상대가 멈칫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 문장은 바로 그 말은 제게 상처가 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입니다. 이 문장의 힘은 두 가지 요소에 있습니다. 첫째,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신 왜 그래? 무례하네. 이런 말은 방어적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반면 그 말은 제게 상처가 된다는 표현은 내 마음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도 공격받는 느낌보다는 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는 부분이 대화의 여지를 남깁니다. 갈등을 끝내자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가자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상황별로 응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내 의견을 무시하는 동료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나 봅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한마디로 상대는 내가 무시했구나라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는 조금 더 감정을 담아도 좋습니다. 아이가 엄마는 몰라도 되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해라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놀랍게도 아이는 순간 멈칫하고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친구나 지인 모임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담이라고 했지만 사실 기분 나쁜 말이 나왔을 때 그 농담은 좀 불편하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짧고 차분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길게 설명하거나 사과를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마디만 던져도 상대의 태도는 충분히 바뀝니다. 이 한마디의 또 다른 장점은 품위를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으면서도 내 기준을 세우는 것, 그것이 이 말의 본질입니다. 무시당하는 순간에도 존중을 잃지 않으면 오히려 그 존중이 상대에게 돌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경험을 통해 말 한마디로 관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고 놀라곤 합니다. 다음 본론에서는 이 한마디를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구체적인 타이밍과 실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표정과 목소리 톤까지 함께 다뤄서 바로 실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마법의 한마디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 어떤 톤으로, 어떤 표정으로 말하느냐가 효과를 결정짓습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타이밍과 태도에 따라 관계를 회복할 수도 갈등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타이밍입니다. 무시당했다고 느낀 순간 바로 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차분해졌을 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순간적으로 상대가 선을 넘었다는 느낌이 확실할 때는 즉각적 반응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말은 제게 상처가 됩니다라고 말해 상황을 멈춰야 합니다. 상대가 자신의 말이 얼마나 무겁게 들렸는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격해진 상태라면 잠깐 숨 고르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대응하면 목소리가 올라가거나
얼굴 표정이 날카로워져 효과가 반감됩니다. 이럴 땐 대화가 끝난 후 조용히 불러 아까 그 말 사실 많이 힘들었어라고 말하는 게 더 낫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비언어적 요소입니다. 표정은 담담해야 하고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특히 눈빛은 피하지 말고 차분하게 마주보는 게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나는 화내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상대는 의외로 이런 태도에 당황하며 스스로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반대로 날 선 목소리와 찌푸린 얼굴은 방어심을 유발해 내가 뭐 어쨌다고? 라는 반응을 부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짧게 말하기입니다. 길게 설명하면 변명처럼 들리고 오히려 논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시당한 순간에는 설명이 아니라 신호만 보내면 충분합니다. 그 신호가 바로 마법의 한마디입니다. 말은 짧게, 그리고 침묵으로 마무리하세요. 그 순간의 정적이 상대에게 생각할 여지를 줍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반복 연습입니다. 이런 말은 평소 해보지 않았다면 입에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거울 보며 연습하거나 마음속으로 여러 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은 제게 상처가 됩니다라는 문장을 몇 번 중얼거려 보세요. 목소리의 톤과 속도를 조절해 보면 실제 상황에서 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다음 본론에서는 이 한마디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흔히 생기는 오해를 다루겠습니다. 마법의 한마디가 모든 상황에 다 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마법의 한마디는 짧고 간단하지만 그만큼 섬세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상대의 무시를 더 강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이 폭발한 직후에는 쓰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시당했다는 분노가 올라온 상태에서 이 한마디를 하면 목소리가 날카로워지고 표정도 굳습니다. 그 순간 상대는 나를 공격한다고 느껴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마법의 한마디는 담담함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깐 숨을 고르고 심호흡을 한 뒤 말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상대를 바꾸겠다는 목적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라기보다 내 마음의 경계를 세우는 도구입니다. 상대가 바로 태도를 고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내 위치를 분명히 하고 더 이상 이렇게 대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의 변화는 결과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셋째, 남용하면 역효과가 난다는 점입니다. 사소한 상황까지 매번 그 말은 상처가 됩니다라고 말하면 진정성이 약해지고 피해자 코스프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정말 경계가 필요한 순간, 진짜 내 마음이 다칠 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도 그 말의 무게를 느낍니다. 넷째, 상대의 반응을 예측하지 말고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안해하며 사과하지만 어떤 사람은 당황해 얼버무리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상대 반응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상대가 뭐라 하든 내가 세운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관계 단절이 목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한마디의 본질은 싸우거나 관계를 끊자는 게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무시하는 태도가 반복되면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할 수 있지만 그 전 단계에서 대화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활용해야 가장 큰 효과를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배우고 나서 처음엔 망설입니다. 이런 말 해도 될까? 상대가 더 화내면 어쩌지? 하지만 해본 분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분위기가 바뀌더라라고요.
무시당하는 관계에서 품위를 지키며 나를 지키는 방법. 그 시작은 단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모든 주의점을 알았으니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가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결론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경쟁하고 인정받으려 애쓰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좁아지고 깊어집니다. 가족, 직장 동료, 오랜 친구 몇 명이 전부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관계 속에서 무시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까지 들죠. 오늘 이야기한 마법의 한마디는 그런 마음을 지켜내는 작은 방패입니다. 싸우지 않고도 상처 주지 않고도 나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지혜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시당했을 때 침묵할지, 화를 낼지, 아니면 품위 있게 내 기준을 세울지. 그 선택에 따라 관계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그동안 침묵하거나 화를 내는 방법으로는 관계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걸 이미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볼 때입니다. 오늘 배운 단 한마디, 그 말은 제게 상처가 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문장은 단순하지만 상대의 태도와 나의 자존심을 동시에 지켜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말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한마디를 통해 내 마음의 경계를 세웠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놀라거나 어색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상대는 점점 나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스스로도 내 마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혹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나를 무시하는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는 사람, 하지만 여전히 내 삶에서 중요한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바꾸고 싶다면 오늘 배운 이 한마디를 마음속에 새기세요. 그리고 언젠가 적절한 순간이 오면 용기 내서 꺼내보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50대 이후 삶을 더 품격 있게 만드는 지혜와 실천법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혹시 이 한마디를 직접 써보신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